2015년 한진해운 파산 위기 때 일본이 웃으며 엄청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가 합병해 세계 6위로 도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 회사는 10위권 밖이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번에 한진해운 7위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한진해운 파산 2개월 후 일본 주도로 독일 대만 업체와 함께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까지 결성해 한국을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운송 서비스 경쟁력은 세계 5위에서 11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당시 현대상선과 합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한국은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 HMM을 지원했고 결국 2019년 7월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지자 일본의 견제에도 세계 3대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디얼라이언스에서의 활동은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HMM의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9,800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선봉량도 작년 43만 TEU에서 현재 72만 TEU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비 6단계나 상승해 8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올해 3개월 만에 달성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HMM의 주가도 작년 4월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죠. 이런 대비는 전 세계의 휘몰아친 물류 대란까지 피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32항차를 연속 만선으로 출항시키면서 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성적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수출이 53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전체 월로 따져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죠. 5개월째 성장세인데 주력 수출 15대 품목 가운데 14개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선박 63%, 석유화학 48%, 바이오헬스 43% 등 9개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도 95억 달러어치나 수출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또한 44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특히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는 K조선에도 막대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환경오염을 우려해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버기브노가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 저유황유를 사용해 고장을 일으켰고 결국 추진 능력이 손상돼 좌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회사기구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환경 규제에 따라 LNG 추진선 도입,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 배 자체가 기술적 결함을 일으킨 것입니다. 좌초된 선박은 일본 1위 이마바리 조선이 2018년 건조한 최신 기종이었죠. 이에 저유황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LNG 추진선 발주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수에즈 사고로 이집트가 입은 손실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매일 9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오간다는 점에서 물류에 대한 피해는 더욱 막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주나 보험사가 이를 물어내야 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었거나 저유황유 선박에 대한 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뚫리긴 했지만 밀려있는 선박이 100km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통항량이 80척까지 가능한데 수백 척이 밀려버린 것입니다. 대만 에버그린 측도 좌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에 화가 난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수주한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단일 계약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 밖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사고 후 대만 소재 선사인 와나이라인도 한국조선해양에 5척을 발주했습니다. 올 1월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합작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컨테이너 1,800개를 바다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낸 선박도 일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건조한 선박이었습니다. 결국 두 회사가 합쳐져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더 전해졌는데
한국에게 밀린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력으로 운영하던 나가사키 조선소를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약 600명의 직원을 그룹 내 회사로 전환 배치시켰고 LNG 운반선 등 대형 선박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성이 발주하는 함정이나 페리 등 민간용 선박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발주하는 함정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철수 소식에 일본인들도 비행기 건조에서도 실패, 조선에서도 실패라며 제조업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일본 유센그룹이 크루즈 건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스카2 후속으로 5만 톤급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스카와 아스카2는 모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했었지만 이번에는 독일 업체에 발주하며 일본 스스로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의 작년 이익은 96%나 감소한 33억엔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조선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해양학과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마저 줄어들어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에서도 확실히 일본을 능가해버리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